네, 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몇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어떻게 좀 부모로서 당황하지 않고 쉽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좀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열성 경련에 관한 거예요. 저희 이제 막내 아이가 지금 4살인데 약 1년 전쯤에, 그러니까 3살 때 열성 경련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어요. 아이가 이제 오전 내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밥도 잘 먹고 또 언니 오빠랑 잘 놀아서 저도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은 타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저녁을 먹이고서 아이가 이제 언니 오빠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큰아이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라엘이 이상하다고. 저희 막내 이름이 라엘이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아이가 이제 소파에서 바닥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봤더니 이미 눈동자가 이제 위로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손과 두 팔과 다리가 경직이 되면서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이게 떨리는 게 추워서 이렇게 달달달달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주기적으로 막 떠는 모습을 봐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막 해서 울면서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열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오르면서 경련을 하는 그거를 열성 경련이라고 해요. 우리의 뇌 속에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진짜 굉장히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열이 순간적으로 오르면서 이 신경 세포 다발들에 그 순간적인 엄청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자극이 되면서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다발들의 고열로 인해서 갑자기 큰 자극이 가니까 손, 발이 막 경직되면서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거를 이제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5분 이내에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만약에 이게 5분 이상 지속되고 아이가 점점 의식을 잃어간다 하면 진짜 119에 전화를 해서 좀 응급한 상황이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5분 안에 그 증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냥 당황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를 안지 말고 그 상태에서 토사물이 막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도로 들어가서 막힐 수 있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제 토사물이 옆으로 흘러나오도록 고개만 옆으로 딱 돌려놓고 그냥 지켜보면 돼요. 엄마가 뭐 할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한 거라서 굉장히 당황을 해서 막, 얘들아 우리 막내 어떡해, 우리 막내 지금 너 큰일 났어 이러면서 진짜 당황을 했더니 네, 저희 첫째는 좀 이렇게 순둥순둥한 편이에요, 남자아이가. 걔는 같이 막 울면서 내 동생 어떡하면 죽으면 어떡해 막 이러는데 둘째는 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놀다가 엄마 라엘이 죽었어? 이래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당황하지 말고 아이를 일단 이렇게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로 막히지 않도록 해주고 그냥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련이 점점 멈추면 아이의 옷을 좀 벗기고 기저귀만 딱 채워놓고 이렇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닦으면서 열을 식혀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뜨면 그때 해열제를 먹이면 돼요. 아이가 이렇게 경련을 하고 나면은 그게 거의 막 1km 가까이를 전력 질주해서 달리는 그 정도의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굉장히 흘리면서 아이가 계속 깔아지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고 엄마가 해줄 거는 그냥 이렇게 물에 적신 수건으로 열을 닦아주면서 열을 좀 식혀주고 그 아이가 이제 눈을 뜨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해열제를 먹여서 열을 조절시키면 돼요. 이게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게 겪은 적이 없다 보니까 눈앞에서 아이가 막 눈이 뒤집어지고 이러면은 곧 죽을 것 같이 되게 긴장을 하고 엄마가 막 놀래서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른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는 병원이 이렇게 막 약도 흔치 않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또 의학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막 경련을 할 때 막 아이 팔다리를 펴가지고 막 주물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못했다가 소아마비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성 경련에 대한 걸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엄마가 당황하지 않고 이제 기도 확보해 주는 것과 열 이렇게 물로 닦아주는 거, 요 정도만 해도 이제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게 참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아주 짜잘짜잘한 그런 질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엄마들이 다 겪고서 자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처하는 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새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겪은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노하우들을 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무더운 여름 한 달 남았는데 더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